시대가 변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시대가 변했구나 하고 느끼시나요? 저는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줄줄이 외웠습니다. 집 전화번호, 친구 전화번호, 심지어 짝꿍 집 전화까지 다 외웠죠. 그런데 지금은요? 제 번호도 가끔 헷갈립니다. 핸드폰이 다 기억해 주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했던 게 지금은 전혀 필요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미디어에서 느낍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라디오랑 TV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하나 보려고 온 가족이 시간을 맞춰 모여 앉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튜브, 틱톡 같은 플랫폼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제는 방송국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 채널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 정말 시대가 변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가끔 어쩐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저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시대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걸 가장 쉽게 느끼는 순간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장면들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길가에 있는 공중전화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주머니에 동전이 없으면 연락 한 번 못하고 급하면 주변 가게에서 동전 바꿔달라 부탁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이 다 열립니다. 문자, 전화, 영상통화는 기본이고 택시 호출부터 은행 업무까지 손안에서 다 해결되니까요.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불안했는데 요즘은 휴대폰만 있으면 간편 결제로 뭐든 살 수 있죠. 계산대 앞에서 카드 긁던 시절이 이제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문화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을 하려면 시간 맞춰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당연했죠. 회식 자리, 동창회, 가족 모임처럼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맞대야만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단톡방에서 하루 종일 대화가 이어지고 온라인 모임이 실제 오프라인보다 더 활발한 경우도 많습니다.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에 펜으로 마음을 써내려가던 시절에서 이제는 짧은 이모티콘 하나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웃는 얼굴 하나, 하트 하나에 수십 줄의 마음이 담겨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언어에서도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야호하면서 기분을 표현했는데 지금은 크크 한 줄이면 다 통합니다. 예전에는 그래, 알았다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오키 두 글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심지어 킹받네 같은 신조어는 처음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한참 찾아봐야 이해가 됩니다. 세대에 따라 쓰는 언어가 이렇게 다르니 같은 한국어를 쓰면서도 마치 다른 나라 말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거창한 뉴스 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도 우리는 시대 변화를 체감합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건 사실 우리 일상뿐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일터에서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문화, 그리고 세대 간의 가치관까지 모두 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낡은 것으로 여겨지고 새롭게 자리 잡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업무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과거 직장에서는 결제 도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문서 하나 올리려면 결제판을 들고 부장, 국장, 그리고 더 높은 자리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고 도장이 하나라도 빠지면 서류는 무효가 됐죠.
그래서 결제 도장 하나 받으려고 아침부터 줄을 서거나 서류 어디 갔냐 하면서 사무실을 뒤집어 엎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클릭 몇 번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장을 대신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상급자가 출장 중이어도 심지어 해외에 있어도 승인 버튼 하나로 문서가 처리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걸리던 절차가 몇 분 만에 끝나는 시대가 된 거죠. 회의 방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회의는 반드시 회의실에 모여야만 가능했습니다. 회의실 예약하고 자료 인쇄해서 돌리고 끝나고 나면 정리된 회의록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줌이나 구글 웍스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동시에 접속해 논의할 수 있고 자료는 화면 공유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화 기능을 활용하면 회의록조차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을 협업이 이제는 화상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싶은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변화만큼이나 큰 건 조직 문화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조직은 철저하게 연공서열 중심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직급이 높으면 무조건 존중받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직급이 낮으면 쉽게 묵살되곤 했습니다. 보고 체계도 일방향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고 위에서는 지시만 내려오는 구조였죠. 그런데 요즘 조직은 점점 수평적 소통을 강조합니다. 직급과 나이를 떠나 좋은 의견이 중심에 놓입니다. 팀장이 신입사원에게 직접 피드백을 구하기도 하고 회의에서 막내가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위적인 리더십보다 코칭형 리더십, 소통하는 리더십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세대 차이도 조직 안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성세대는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더라도 회사가 잘 돼야 하고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라면 밤을 새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반면 MZ세대는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야근을 줄이고 휴가를 제대로 쓰고 퇴근 이후에는 자기 시간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MZ세대는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퇴근 후 자유시간을 갖고 싶다는 수준을 넘어 삶의 질과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조직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거나 야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 시간에는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그 외 시간에는 개인의 성장, 취미, 가족, 친구와의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영역을 충실히 채우고자 합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MZ세대는 정보와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접해왔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과 자율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둘째, 과거 세대가 겪었던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 따른 부정적 경험을 목격하며 자신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셋째, 개인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생산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워라밸을 통해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업무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선택인 셈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MZ세대 직원들은 야근을 줄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이 끝나면 시스템적으로 자동 로그아웃되거나 상사가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조직 문화를 선호합니다. 휴가 사용 역시 자유롭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부 IT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도입해 연중 일정 기간을 반드시 쉬도록 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너스로 보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노터치 오프타임 제도를 통해 근무 시간 이후 메신저나 이메일 확인을 제한하여 개인 시간을 보장하는 기업 문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MZ세대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조직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결국 MZ세대에게 워라밸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핵심 가치입니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곧 창의성과 집중력을 높이고 이탈률을 낮추며 조직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직은 MZ세대의 이러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적절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워라밸을 존중하는 조직은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일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변화한 겁니다. 기성세대가 경제 성장과 조직의 성공을 위해 희생을 선택했다면 MZ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놓치지 않으려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두 세대가 같은 조직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MZ세대가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고 MZ세대의 눈에는 기성세대가 비효율적이고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 세대 모두 조직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조직이 성장할 수 있었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조직은 지속 가능성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이 진짜로 풀어야 할 과제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진 가치와 강점을 어떻게 연결하고 조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 기성세대의 헌신과 경험, 그리고 MZ세대의 창의성과 균형 감각이 충돌이 아니라 시너지가 될 때 조직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 방식이 바뀌고 조직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 간 가치관이 변하면서 우리는 매일 일터에서 시대의 변화를 체감합니다. 변화는 때로 불편하고 적응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변화는 불편함을 주지만 동시에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배우고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답하느냐에 따라 같은 변화가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매일 시대의 변화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불편하다고 외면하기보다는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자유롭게 소통하며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조직과 일터에서 우리가 느끼는 시대 변화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똑같은 직장 안에서도 시대는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그냥 농담이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말합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그건 농담이 아니라 불쾌한 경험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결국 같은 상황을 두고도 세대마다 받아들이는 기준과 감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가볍게 웃고 넘기던 행동이나 말이 이제는 분명히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도 책임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전 기준에 머물러서 그때는 다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변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농담이 오늘날에는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조직 차원에서도 반드시 예방과 대응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성세대는 이 정도 말은 예전에도 다 했던 건데 왜 문제냐는 생각을 하고 젊은 세대는 내가 불편하면 그건 명백한 문제라는 입장을 갖습니다. 이 간극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시대가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세대는 과거의 시계에 맞춰 살고 있고 또 다른 세대는 현재와 미래의 시계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지만 서로 다른 시간대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고 법과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세대의 감각 차이를 이유로 괜찮다 또는 별일 아니다라고 넘어가면 결국 그 피해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돌아옵니다. 법적 책임, 사회적 신뢰의 상실,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과 이탈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속도의 시계를 맞추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사고하겠지만 이제는 모두가 현재의 기준, 그리고 미래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중심에 두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과 소통입니다.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진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기준 위에서 함께 맞추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이제는 다르다,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시계를 현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조직 전체가 같은 흐름 위에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 조화입니다. 과거의 기준에 익숙한 세대와 새로운 기준에 민감한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히 한 가지 사건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시대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같은 기준 위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길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요한 건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용인되던 것들이 이제는 분명히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법적으로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의 시계를 맞추어야 하고 모두가 같은 기준 위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했음을 느낄 때 그 순간이 단순한 관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순히 기술이나 환경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적응하며 어떻게 성장할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대의 변화는 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오고 혼란을 주며 기존의 습관과 가치관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의 변화는 우리에게 배움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스마트폰, AI,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도구가 등장할 때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난 예전 방식이 편하다라고 외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배우고 익히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는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입니다. 변화는 또한 책임과 기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예전에는 허용되던 행동이나 말이 이제는 문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변화가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편함 속에 배움의 기회가 있다. 둘째, 새로운 기술과 문화는 우리에게 성장과 효율성을 제공한다. 셋째,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대가 공존하는 조직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관찰하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점검하고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세대와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 바로 그것이 변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고 성장으로 연결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시대의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기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변화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불편함입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따라가기 버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쓰던 결제 서류가 전자결제로 바뀌었을 때 처음에는 도리어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장 찍으면 간단할 걸 왜 굳이 시스템에 올려야 하지? 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버튼 하나만 있던 휴대폰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고 터치 방식은 불안하고 낯설게만 보였죠. 하지만 세상은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편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 익히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뒤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는 우리에게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전자결제는 처음엔 귀찮았지만 지금은 출장지에서도 결제를 올리고 승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손안에서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회의 문화는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급속도로 자리 잡았지만 지금은 거리와 시간을 넘어 협업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자유롭게 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입니다. 변화를 위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볼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사실 변화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불편함만 보게 되면 변화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예전 방식이 더 좋았다. 괜히 힘들게 한다라는 불만 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능성을 본다면 변화는 곧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유연하게 만들고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예를 들어 세대 간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희생과 헌신, MZ세대가 중시하는 워라밸과 자율성. 처음에는 서로 불편하게 부딪힙니다. 왜 저렇게 다르지? 라는 의문과 답답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헌신을 통해 조직이 쌓아온 저력과 자율성을 통해 조직이 얻는 지속 가능성이 함께 만날 때
진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변화는 갈등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가치를 조화롭게 섞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주는 메시지는 결국 단순합니다. 첫째,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 그 불편함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발견하느냐 놓치느냐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변화 앞에서 두려움에만 머무르면 퇴보하게 되고 변화를 배움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시대는 늘 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태도입니다. 익숙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견디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가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결국 변화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기 위해 다가오는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변했음을 느끼는 순간은 곧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사실 변화라는 건 늘 낯설고 불편하고 때로는 두렵게 다가옵니다. 익숙했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내가 잘하던 것들이 쓸모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 앞에서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변화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늘 이런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손으로 쓰던 편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이제는 짧은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결국 우리는 배웠고 익숙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결제 도장을 들고 뛰어다니던 시절에서 이제는 버튼 하나로 승인하는 전자결제의 시대가 되었죠. 불편함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더 효율적인 방식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변화를 인정하고 작은 부분부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며 우리 스스로를 더 유연하고 강하게 만드는 발판이 됩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면 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